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옥구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피해자 생존법 8번째 이야기 피해자 트라우마 증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위험해지면 나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몸과 마음의 족쇄가 채워져요. 트라우마 증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갈등은 오직 방어적으로 뾰족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을 아끼는 피해자에게 학대와 세뇌와 같은 상처, 트라우마를 줍니다. 피해자가 겪는 몸과 마음이 상처받은 증상, 즉 트라우마 증상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가 상처를 주는 이유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를 증명하기 위한 그들의 표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른보다 힘이 센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가 넘어지고 바닥에 떼찌떼찌하고 친구 것 뺏고 동생 때리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선생님 미워, 엄마 미워, 싫어, 안 돼, 으앙 소리 지르고 밥 안 먹겠다고 식판 뒤집고 지가 대성통곡하는 미운 4살이고 죽이고 싶은 7살 정도의 성숙도로 어른의 힘을 가진 무섭고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골탕 먹이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몽땅 다 하는 그런 인성이요. 처음 겪을 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내 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싶죠. 문제는 처음에는 왜 저래?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른 매력적인 부분으로 상쇄되고 몇 차례 넘어가고 익숙해지면 원래 저래 라고 인정하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가랑비에 바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랑비에 옴팡 젖으면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증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지가 생각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디가 이상하구나, 나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겠구나, 내가 우리 관계를 망치는구나 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엄청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의 가랑비, 지속적인 비난과 조롱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겉만 어른이지 속은 아주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여유나 책임감은커녕 상대방이 아프면 그냥 심심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귀찮은 겁니다. 너가 우울증이라서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귀찮아. 너만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징징거려. 시끄러. 우울증은 내가 걸려야 하는데 나는 정신력이 강한 거고 너는 약한 거고. 바보. 너가 문제가 있는 건 너희 부모도 책임이 있어. 짜증나. 그 결과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내가 문제야, 내 잘못이야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2. 생활의 사소한 것도 결정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본인 일상을 스스로 꾸려나가지 못하고 뭔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해나가던 내 취미생활이 점점 없어지고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귀찮아지고 피곤하게 여겨집니다. 삶의 주인의식을 잃습니다. 자발성을 잃어요. 본인 인생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왜? 사소한 결정도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졸려서 잠을 자는 것도,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것도, 입고 싶은 옷을 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SNS를 하는 것도 일상의 대부분의 것들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뭔가 이상하다, 이게 맞나 싶다가도 어머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라면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를 또 떠올리며 또다시 자책을 하게 됩니다.
3.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삶으로 몸과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궁금해할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의 사랑과 애정 어린 지지가 없으면 아주 불안해져요. 결국 나르시시스트 자기 자신도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삶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뼛속까지 믿고 있으니 끊임없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호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은 원래는 자기의 이야기도 제잘제잘 잘하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 즐기는 느끼는 사람이었더라도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반응이니까 입을 다물게 됩니다. 2번, 어떤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로 반전시켜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3번, 이야기를 듣는가 싶으면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게 문제다 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다른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고 너의 이야기를 좀 해봐 라는 친구들의 진정한 관심에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랑비를 계속 맞는다면 나르시시스트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해자는 더욱 조용해집니다. 피해자는 반응하는 것이 무쓸모인 것을 이미 온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동안 막혀왔기 때문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억울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할 말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만약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말을 해봤자 무쓸모.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리가 없으니까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갈등은 전쟁이고 나르시시스트는 목숨을 걸고 방어해야 합니다. 온갖 싸가지 없고 핵심 없는 궤변으로 말이죠. 제정신이었던 피해자는 그 안에서 점점 바보가 됩니다. 어른보다 힘이 센 아이를 당해낼 어른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파이팅! 메리 크리스마스!